금요일 날 또 하나의 시간이죠. 상승의 트리거 시간입니다. 수급을 보면서 저희가 앞으로 상승할 종목들을 좀 찾아보는, 업종을 찾아보는 시간인데요. 유니스토리 자산운용의 선정호 매니저가 이번 주에도 나와 있습니다. 인사 나눌게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먼저 한 주 수급을 저희가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는 어떤 것들이 눈에 좀 띄었습니까? 이번 주 수급 상위 종목들의 섹터를 보면 네. 2차 전지, 바이오, 수소, 태양광, 풍력, 자율주행, 우주항공 등 다양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이번 주는 특히 정책 이슈가 많이 발표되었는데요. 네네. 지난주 주말 한미 정상회담부터 지난 18일에는 유럽에서 EU, 리파워 EU라고 신재생 에너지 관련 정책이 발표되었고 네. 최근에 보시면은 국내 대기업 12개 기업들이 5년간 1,000조 이상의 투자를 발표했습니다. 그렇죠. 이처럼 정책에 대해서 시장이 반응하는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실적 시즌이 끝나고 시장은 성장 모멘텀을 찾고 있는데 매크로가 아직까지 불안한 상황에서 실적의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정책에 좀 더 기대고자 하는 정책 모멘텀이 부각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런 정책이 발표됐을 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이 거론이 되는데 네. 중요한 부분은 향후에 실적이 실제로 성장할 수 있는 종목인지를 점검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워낙 많은 것들이 발표되다 보니까 시장에도 다양한 얘기들이 흘러나왔거든요. 이게 수혜다, 저게 수혜다. 그러다 보니까 도리어 투자자들은 좀 헷갈리는 한 주가 아니었나 싶기도 하고요. 그러면 네. 수급적으로 다양한 이슈들이 올라오고 뭐 수급도 다양하게 들어왔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중에서도 특징을 잡는다면 어디에 주목해야 될 것 같으세요? 2차 전지 장비 업종을 눈여겨보고 있는데요. 네. 제가 첫 번째 방송에서 다뤘던 주제이기도 한데 그렇죠. 최근에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특히 그동안 소극적이었던 삼성 SDI가 미국 투자 발표를 했다라는 거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최근에 미팅을 해보면 8월 이후에 한국의 배터리 3사와 관련된 미국의 네. 조인트 벤처들이 대규모 발주를 할 것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올 초에 1분기를 보면 SK온이 23개 라인에 약 4조 원 규모의 발주를 했었고요. 이번에 8월부터 내년까지 예상되는 조인트 벤처 3사의 발주 규모는 한 100여 개 라인으로 규모만 따져도 한 네. 16조 원 이상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SK온과 포드는 한국 장비 업체들의 실사를 다니고 있다라고도 알려지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해외 배터리 업체들의 대규모 발주도 이어지는 상황에서 결론적으로 2차 전지 장비 업종은 구조적인 성장이 시작되는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첫 시간에 나오셔서 이제 배터리 장비 업체들 좀 보자라고 말씀하시면서 네. 몇 가지 핵심 키워드를 주셨죠. 그러니까 모두 국내 배터리 3사에 다 납품이 가능한지도 봐야 되고 턴키로 계약하는지도 보고 그리고 해외 배터리로 확장되는지도 보고 생산 규모가 충분한가 이런 것들도 보자. 예, 그래서 몇 가지를 이렇게 꼽아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네. 그러면 이번 주의 상승의 트리거는 어떤 걸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번 주 상승 트리거로 준비한 섹터는 메타버스입니다. 메타버스요? 예, 제가 지금 매니저로서 메타버스에 다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크게 네. 두 가지인데요. 먼저 이 주가 하락의 마무리 단계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메타버스를 확정된 미래로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저 주가 측면에서 보면 작년 11월, 12월부터 메타버스 테마가 고점에서 크게 하락을 시작했고 6개월 이상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네. 가장 큰 이유가 매크로 불확실성이죠. 인플레이션과 금리와 같은 부분인데 저는 이 인플레이션과 금리의 매크로 지표가 최근에 정점에서 전환하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고멀티플의 성장주들의 주가의 부담을 상당히 덜었다라는 부분이고 그렇다면은 얘네들이 아직까지 비싼데 도대체 살 수 있는 가격이냐라고 물어보면 저는 네. 글로벌 메타버스의 평균 PSR을 중요하게 보는데 이 PSR이 지금 10배 정도 수준에 수렴하고 있습니다. PSR이 정확히 어떤 거죠? 네, PSR이라고 하면 네. 매출액 대비해서 시가총액이 몇 배냐라고 하는 의미인데 네네. 물론 PSR이 10배라고 하면 굉장히 비싸다라고 볼 수도 있죠. 하지만 메타버스가 확정된 미래고 이러한 기업들이 고성장을 기록할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하면 개인적인 관점에서 향후 2, 3년간 매출액이 2배 이상 성장을 하고 영업이익률도 향후에 25%, 30% 정도를 기록할 수 있는 기업이라고 하면 현재 PSR이 10배는 적정한 주가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네. 이제는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보다는 이 기업이 어떤 기업이고 어떤 게 핵심인지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는지에 주목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너무 기대감에 올랐던 시장에서 어느 정도 적정한 수준까지 내려와 있으니까 예. 앞으로 폭발력 있는 회사만 찾아내면 맞습니다. 들여다볼 만하다라는 게 지금 관점이신 것 예. 같거든요.
있거든요. 그러면 메타버스에 대한 미래를 아주 긍정적으로 보시는 이유를 좀 듣고 싶은데요. 네. 메타버스를 확정된 미래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개인적으로 메타버스의 정의부터 시작을 합니다. 메타버스는 인터넷과 모바일을 잇는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모바일을 한번 생각해 보면은 모바일이 발전하면서 다른 사람들과 실시간으로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해졌습니다. 우리는 이제 메타버스 공간에서 메타버스 환경에서 살게 되면 가상 세계의 또 다른 나와 현실 세계 나의 커뮤니케이션 양방향이 가능해지고 네. 나와 또 다른 사람의 현실과 가상 세계의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더 폭넓은 이런 시장 환경이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이러한 환경이 만들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인간은 유한한 시간을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부분이라는 점이고 또 다른 중요한 부분은 인건비의 상승을 들 수 있습니다. 인건비가 상승하게 되면 서비스 업종에서 인간을 대신해서 대체할 수 있는 매개체가 등장이 네네. 되는데 대표적으로 물리적인 환경에서는 로봇을 들 수가 있고요. 이런 디지털 환경에서는 메타버스를 들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른바 디지털 휴먼 얘기로 아마 들어갈 예. 것 같은데 저희가 메타버스 하긴 하지만 사실 그 밸류 체인을 정확히 알지는 못합니다. 밸류 체인 간단하게 좀 점검을 해주시죠. 네, 제가 정리한 자료를 보면 네. 메타버스 산업은 크게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플랫폼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먼저 하드웨어에는 뭐 잘 아시는 AR, VR 기기를 만드는 회사, 네네. 거기에 부품을 납품할 수 있는 업체들이 해당될 것이고 소프트웨어에는 이 콘텐츠를 제작하기 위한 AI, 3D 엔진, 디지털 트윈, VFX와 같은 기술이 해당됩니다. 국내의 대부분 종목들은 이 플랫폼에 해당될 텐데요. 직접 메타버스 서비스를 운영하는 업체들을 의미하고 네. 메타버스 플랫폼으로는 잘 아시는 네이버의 제페토, SK텔레콤 이프렌드, 컴투스의 컴투버스가 있습니다. 게임 업체들은 NFT를 활용해서 플랫폼을 시도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위메이드, 컴투스 홀딩스, 네오이즈 홀딩스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유사한 서비스를 하고 있는 다양한 플랫폼 업체들이 있고요. 네, 이렇게 밸류 체인을 한번 좀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러면 관심 시야를 좀 좁혀야 되지 예. 않겠습니까? 밸류 체인 중에서도 어느 분야를 저희가 집중해서 봐야 되는 건가요? 네,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콘텐츠 중에서 저는 소프트웨어를 핵심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XR 기기가 빠르게 보급이 되고 있는데요. 글로벌에서 XR 기기를 선도하고 있는 업체는 페이스북, 애플과 같은 업체들입니다. 네. 여기에 부품을 공급할 수 있는 한국 업체들이 존재는 하겠지만은 사실상 영향력은 제한적이다라고 보고 있고 그렇다면 결국 XR 기기가 보급이 되었을 때 네. 국내에서 컨텐츠가 많이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 그러면 그 컨텐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공급할 수 있는 업체는 컨텐츠보다는 제한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이 소프트웨어 업체를 핵심으로 보고 있고 이 XR 콘텐츠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몰입감을 어떻게 높이느냐입니다. 예, 몰입감이라고 하면은 가상과 현실 세계를 융합하는 게 메타버스라고 했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몰입감을 높여서 좀 더 빠져들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매개체 역할을 하는 거를 개인적으로는 버추얼 휴먼 또는 디지털 휴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러면 이 디지털 휴먼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들어볼까요? 우리 최근에 뭐 디지털 휴먼 얘기가 광고에도 나오고 뭐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가수도 데뷔시킨다는 얘기도 나오고 하거든요. 그래서 관심은 있는데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네. 기존에 이제 저희가 컴퓨터 시각이라고 컴퓨터 효과라고 하는데 네. 이 사람의 형체를 그대로 카메라로 촬영을 해서 처음에 시도를 해서 점점 기술이 고도화되면서 이러한 버추얼 휴먼들이 다양하게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업체들을 먼저 살펴보면 국내에서 버추얼 휴먼을 개발해서 공개한 업체는 자이언트 스텝, LG전자, 넵튠의 자회사인 온마인드, 넷마블, 롯데 홈쇼핑 등과 같은 기업들이 있고 현재 개발 중인 업체로는 위즈윅 스튜디오, 덱스터와 같은 VFX 기업도 있고 크래프톤과 같은 게임 업체들도 있습니다. 네네. 네, 이 버추얼 휴먼을 한 명 제작하는데 보통 10억 정도가 소요된다고 하는데요. 버추얼 휴먼을 통해서 저희가 높은 수익을 기대하기 위해서는 모델 자체가 수익 쉐어 모델이 되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 광고 한 편에 얼마, 영상 한 편에 얼마를 받는 그런 방식의 수익 모델에서 네. 좀 더 이 개발 업체가 이 플랫폼 업체와 수익을 쉐어할 수 있는 모델이 되어야 되는데요. 그러려면 얼마나 빨리, 얼마나 많이, 얼마나 사실적으로 만들 수 있느냐가 핵심이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메타버스에서 XR 컨텐츠 만드는 회사들에 주목하자. 그 중에서도 지금 얘기하시는 거 보면 디지털 휴먼 쪽인 것 예. 같고요. 그러면
디지털 휴먼과 관련된 기업들 중에는 어떤 기업들이 있고 어디에 주목해야 되는지 한 번 더 짚어주시죠. 네, 아무래도 VFX 기업들이 네. 선도를 하게 될 텐데요. 그중에서도 자이언트 스텝을 가장 주목합니다. 이유는 자이언트 스텝은 국내에서 버추얼 휴먼을 가장 많이 만들었고 가장 빨리 그리고 가장 사실적으로 만들 수 있는 기술력을 보유한 업체라고 판단하기 때문인데요. 네. 현재 4명의 버추얼 휴먼을 공개를 했고 현재 4명 모두 수익 쉐어 모델입니다. 향후에는 네이버, 스마일게이트, SM, 하이브 등과 협업해서 연내 라인업을 10명 정도 확보할 예정이고요. 이렇게 버추얼 휴먼을 점점 라인업을 늘리게 되고 이러한 휴먼들이 활동을 늘어나게 되면 네. 매출액은 더욱 가파르게 성장을 하게 될 것입니다. 최근에 네이버의 쇼핑 라이브에 이솔이라고 하는 버추얼 휴먼이 데뷔를 했는데 평소 네이버 쇼핑 라이브가 시청자 수가 1만 명 정도 수준이었거든요. 이게 네네. 76만 명을 동원하면서 화제성을 보였고 그래서 네이버도 향후에 이 쇼 호스트의 절반을 버추얼 휴먼으로 대체하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국내 여러 업체들과 이처럼 협업이 늘어날 수 있는 이유는 자이언트 스텝이 리얼타임 엔진이라고 하는 좀 독보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추가적으로 뭐 버추얼 프로덕션이라든지 자체 메타버스 플랫폼을 기획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상승의 트리거로 메타버스 시장 좀 둘러봤고요. 그 안에서도 XR 컨텐츠, 특히 디지털 휴먼에 좀 주목해보자라는 얘기 들었습니다. 관련 회사들도 저희가 꼼꼼히 점검했으니까요. 보시면서 투자 전략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니스토리 자산운용의 손정호 매니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